오늘은 수풍적의 팔자 이야기 5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 로또에 당첨될 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로또를 딱 한 번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손으로는. 그 로또를 사고 나서는 그 기대감보다는 괜히 뒷끝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고 또 주변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또를 안 산다. 안 사는 이유는 로또에 당첨되면은 나는 거의 아마 죽을 수도 있다. 폐가망신을 하든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한테 로또 금액이 한 20억 당첨이 되면은 전에 100억도 있었죠. 되면은 정말 그걸 잘 쓰겠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돈을 만져보지 않다가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면은 사람이 뭐죠? 가치관 혼란이 오게 돼요. 그지? 그다음부터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구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결국은 그 사람이 로또 당첨된 금액을 다 자기가 간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첨은 되지만은 우리가 뉴스에 종종 보죠. 다시 폐가망신하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로또에 뭐 매주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사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로또는 뭐죠? 운이라고 얘기할 때 뭐 번개를 몇 번 맞을 뭐 그런 운이라는 소리도 들었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또에 대해서는 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또 분석을 합니다. 숫자로. 분석해가지고 로또 될 확률이 많은, 그지? 그런 해, 뭐 그런 날짜, 그런 시간 뽑아주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그 신문, 광고에는 보니까, 로또 숫자가 이미 뭐죠? 예견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당첨될 확률이 높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우리 네티즌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정해져 있다면은 로또 그 돌아가는 기계에 기계적 장치를 할 겁니다. 그죠? 그게 뭐 전기 장치를 넣는다거나, 그래서 어떤 숫자가 먼저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밝혀내지겠죠. 그건 아니라고 보죠. 우연찮게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 로또를 또 맞출 수 있다는 뭐 그분들은 이제 그쪽 방면이고, 저는 이제 그 명리를 한 사람이니까 역학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로또 맞출 수 있는 그런 거 연구하는 역설들이 꽤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주쟁이들이 그렇게 잘 알 것 같으면은 신은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잘 알고, 그죠? 잘 바꿔주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 남한테 뭘 당첨되게 합니까? 자기부터 당첨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제 그런 의문도 생기고, 그에 대한 답변도 못하고, 또 어정쩡하게 뭐죠?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는 이 운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로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을 잡아버리면은 여기에 대한 확률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찾기 바라고요. 아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저는 이제 큰 범주에서 운을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복이라, 잘못 썼네. 제가 신자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복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의미를 분석해 보면은 어디까지를 그죠? 이 운에 대해서 내가 적용하고 따라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는가, 참고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이란 부분은 많이 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 그 다음에 수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수라는 개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이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뭐죠? 재수. 내가 오늘 재수가 좋았어. 아, 오늘 재수 정말 더럽게 없다. 재수. 그때 수입니다. 그 다음에 운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죠? 명리학에서 하는 그 운의 흐름입니다. 크게 보시면. 저는 이제 이 운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운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여과 연결된, 그지? 운수, 쉽게 하겠습니다. 한글로 좀 쓰겠습니다. 운수. 그지? 운수, 들어봤습니까? 터널 운전 운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우리가 뭐냐? 운수 좋은 날. 현진근에 학교 다닐 때, 그죠? 보셨죠? 운수 좋은 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쓰는 운세란 게 있습니다. 그지? 운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척해본 세 가지인데. 이 용어를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전부 다 우리는 이제 뭔가 나한테 오는 거죠. 아니면 잃는 거죠. 복이 없다. 참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알고 써야 되는 거죠. 이 복이 요 수나, 그죠? 이 수는 재수 말고 또 있습니다. 좋은 거는 재수 좋게 되지만은 안 좋은 거는 뭐죠? 뭐 낙마수라든지, 뭐 철학으로 가면 그런 얘기 하죠. 원래 낙마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수라는 게. 이 수는 뭐냐면은, 여기부터 먼저 분석하죠. 이 수와 운의 차이는, 그러니까 운수와 운세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숫자 개념이잖아요. 숫자라는 것은 포인트죠. 그지? 그래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도 뭐 숫자로 막 따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포인트예요. 한 포인트. 숫자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뭐냐면은, 이거 재수가 갑자기 탁 온 거야. 그럼 우리는 재수 좋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흐름. 내가 요즘 참 운이 참 좋아하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포인트라면 흐름입니다. 주로 이제 로또 같은 거는 여기서 찾기를 되죠. 그러면은 이건 하나의 흐름이고 이거는 하나의 포인트인데 여기서 차이는 뭘까? 이렇게 보는 거죠. 차이는. 여기는 뭐냐면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재수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연. 근데 이 운이라는 놈은 뭐냐면은, 운이라는 놈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어떨 때는 좋아지고, 어떨 때는 내리막. 뭐,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운이죠. 그걸 운세라고 해야 된다. 그지? 세력이 좋아졌다가 세력이 떨어지고, 세력이 좋아졌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운세란 말을 쓰죠. 이게 수라는 거예요. 운수라는 것은, 그래서 운수는 뭐죠? 오늘 나왔더만은 갑자기 뜻하지 않는 게 하나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운수예요. 그래서 그 현진거래 운수 좋은 날도 뭡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는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인데 그날 따라서 하루만 갑자기 뭐냐면은 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올해부터 해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전반적인 상황이 향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에 대한 결과, 의외의 결과들이 계속 플러스 되는 거죠. 이걸 운세라고 그래요.
그럼 주로 뭐냐면은 운세든 운수든 간에 여기의 특성들은 주로 관심이 어느 쪽입니까? 포인트가 물질 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물론 동양학은 섞여 있습니다. 물질 속에도 정신이 있고 정신 속에도 물질이 있고. 그지? 그러면 이 복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운수나 운세는. 근데 우리는 복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을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짓는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복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뭡니까?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노력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로또 당첨이 되었어요. 그냥 뭐 내가 열심히 끌은 것도 있지만은 선물 받았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수의 수.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풀려. 근데 어느 날부터 풀려. 제가 저희들 파트죠. 제가 어떤 분들 그럽니다. 올해부터 금메기 선생님 좋아집니다. 이러면 뭐죠? 좋아질 게 없는데요. 그럽니다.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모르죠. 제가 그 올해가 뭐가 좋아질까 알면은 제가 상담료를 5만 원 받겠습니까? 500만 원 받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만은 안 그런 변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동양에서는 이 흐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돈을 언제 버느냐면은 운이 흐름이 좋아질 때 이때 노력했으면 돈을 버는데 이때는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이 사이클이 한 10년쯤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노력을 별로 안 했는데도 막 돈이 버는데 어떤 때는 노력을 막 하는데도 안 벌려요. 그럼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준을 두고 만드는 것이 우리가 뭐죠? 운세 분석 법이라고 그래요. 저들 용어로. 근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운세를, 그지?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렇게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제일 저항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당신이 이거 지금 내려가면 잘 안 되는, 안 풀리는 게, 뭐 탓? 이름 탓이다. 응?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풀리는데 안 풀리는 게 뭐죠? 조상 탓이죠. 할머니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는 거지. 그지? 응? 또 어떤 사람은 뭐죠? 뭐 부처님이나 뭐 하나님이나 여기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지. 이런 등등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을 그냥 한번 가르쳐 드리는 거죠. 당신은 이런 시기에는 이런 상황이다. 이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든지 선택은 당신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사주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복은 뭐죠? 짓는다는 얘기는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만든다는 얘기는 얘는 소극적인데 기다리는 거죠. 소극적인데 얘는 뭐냐면은 상당히 적극적인 분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은 야들하고 또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복 받으라 그럽니다. 그지? 복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이 뭐요? 그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뭐냐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이요? 이러니까 올해는 그지? 손님도 많이 오고 뭐도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잘 하시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많이 듣던 얘기다. 그지? 어떤 얘기요? 제가 한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젊을 때. 그 가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보면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우리 가족들 건강도 주시고, 작은 아들 올해 시험도 되게 해주시고, 그지? 큰 아들은 결혼도 해주시고, 남편은 뭐죠? 직장 안 잘리게 해주시고, 그지?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 기도로 뭐죠?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우리 아들이 시험 됐다. 이런 분도 계시죠.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기도해서 되던가요? 아니거든요. 이 복, 우리 복 받아라 그러죠. 교회 가도 뭐죠? 찬송가에도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음서라 그러죠. 그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복 받는 말이죠. 이 복은요,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뭐 큰아들 돈 잘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얘들하고 다른 점은 이 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지? 우리 조상들이 만든 말이잖아요. 복. 그게 뭡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짓는 거예요, 복을. 어떻게 해요? 내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힘든 사람한테 용기 좀 도와주고, 그 다음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은, 당대의 복을 못 받으면 뭐 손자에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열심히 착하게 산다 해서 뭐, 생활이 나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아진 사람 믿겠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전적 형편은 풀리지 않지만은, 그 집안의 정신은 살아있죠. 어떻게 해요? 정신이 살아있으면은,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쁜 짓 한다거나, 삐뚤게 간다거나, 방황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제대로 살면은 나중에 걔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 바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어른이라면 어떻습니까? 복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자식들이 실패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살고 누가 죽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뭐라? 건강하고 그런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 복노인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복은 뭐냐면은 짓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손을 못 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손을 대야 되죠. 복.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이란 것은 정신이잖아요. 이 정신은 생각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이러다가 복 받을 것 같으면 뭐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복 주문 외우겠죠. 어? 얼마 전에 최태민이요. 한때 주문을 외우면은, 그죠? 무슨 주문이더라고요? 엄마니 반매움하고 비슷하던데요. 그 외우면은 무병장수한다는 거죠. 야,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응? 그래서 이 복이란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복이란 것을 지어라 그러면은 정신인데, 정신을 지으는 거죠.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행동이 돼야 되는 거죠. 행동이. 그래 갔을 때 이거는 뭐죠? 전반적으로 정신이 맑아지면서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쭉 이어지니까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그럼 이거는 수거든요. 이거는 숫자로 풀린다면은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이거는 뭐죠? 수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수가 아닌 거예요. 그지? 그러면 뭐 재수, 그지? 그 다음에 막 낙마수 이런 데를 쓰면 안 되죠. 예측할 수 있다면은 수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뭐냐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닥치면 당해야 돼요. 그지? 그럴 때 쓰는 말이 수예요. 우리가 큰 사고를 났는데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운세가 다 나쁘겠습니까? 운세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운세를 좋다고 해서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안 죽고 안 다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남고, 그지? 살아남고 죽었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수라고 보는 거죠. 그날. 그러면 재수.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죠. 법칙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법칙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죠? 운세라 그래요. 운세는 뭐냐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잘 될 때가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성과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예측 가능한 거죠. 예측. 근데 이 예측 가능한 것을 자꾸 뭐냐면은 포인트로 풀려는 사람도 있어요.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그지? 이달에 뭐죠? 아파트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묻습니다. 가르쳐줘요. 사주 공부하신 분들이.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운세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내면 다 팔릴까요? 아니면 집 팔 운 같으면은 이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집을 뭐죠? 누가 돈 더 주게 팔아 그래 팔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그냥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확률이 높아지지만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 이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로또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복이겠습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예. 그 짓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노래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죠? 흐름이겠습니까? 운이 좋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럽니다. 사주 공부를 좀 하고 나면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초보 때. 운이 좀 좋은 날, 좋은 달이 있습니다. 일진이라는 것도 있죠. 알고 나면 그만한 건데요. 초창기 때는 좀 배웠다고 하면 일진도 막 따집니다. 그래요. 이번 달엔 달도 좋고 오늘 날도 좋아. 그 계산해 보니까 로또 추첨하는 날도 좋아. 나한테. 그날 사봤어. 몇 분을. 저는 한번 사봤죠. 주변 사람들한테 줘봤어요. 로또 친구한테. 주니까 뭐죠? 꽝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에이, 지가 실력이 없어 그렇지. 그럼 실력 있는 분한테 해보시라고요. 되는가? 제가 그분한테 무릎 꿇고 배우죠. 그런 거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의 재미로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지? 재미로서. 그래서 정말 횡재수가 생기면, 횡재수가 생기면 당첨될 확률이 있지만은 꾸준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땡기는데, 카지노가 땡기는데 안 터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미국 카지노 놀러 갔다가 뭐죠? 한 방 땡기는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시 그게 그 사람 또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수예요, 수. 그래서 저는 이 로또에, 그지? 목숨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게 인생을 다 걸어서는 안 된다고 보죠. 그냥 정말 재미삼아. 될라 그러면은 한 개 사는데도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월급 사가지고 뭐죠? 매일 100장씩 산다고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그냥 1과 100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확률이 높은 것 같지만은, 그지? 전체의 그 로또 숫자, 가능 숫자, 그 숫자에서 이 100장이라는 것은 이거 뭐죠? 똑같습니다. 애들 말로 뭐죠? 도찐 개찐입니다, 이거.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운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복지해야 돼요. 그지?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교육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뭐예요? 거의 후진국 수준이에요. 자기 생활에서. 생활 만족도가요. 후진국 수준이죠. 또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는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직장인들, 직업인. 이 직업의 만족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장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직업을 하는데 내가 정말 여기서 보람있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졌냐는 질문에 그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한 대상 국가가 150개국입니다. 그러면은 뭐죠? 웬만한 후진국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프리카까지. 그 중에 대한민국의 자기 직업의 만족도가 뭐냐면은 121인가. 121위. 그리고 우리는 뭐죠? 자랑하죠. 우리나라 세계 뭐 12대 경제 대국이니, 그지? 그 다음에 뭐 OECD 회원국이라고 그런 얘기를 자부심을 자꾸 국가에서 심어주죠. 누가 OECD 세계 경제 10몇 위에 올렸습니까? 대기업들이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뭐죠? 직업 만족도가 꼴찌입니다. 꼴찌. 신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아 거예요. 베트남이나 우리가 우습게 하는 그죠? 베트남이나 또 캄보디아 이런 나라의 국민들보다 자기 직업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행복지수가 낮다는 얘기죠. 행복지수는 뭐죠? 정신에 있는데 온통 물질에만 기준을 두죠. 그 전부 다 이 수에 집착하는 거예요. 수가 뭡니까? 한 방이에요. 로또 한 방? 이제 여행이잖아요. 로또 한 방? 주식 대박? 그죠? 부동산 대박? 여기만 몰리니까 뭐냐면은 정신은 점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짓지 못하는 국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개의 뭐죠? 명리학자가 이런 국가적인 이 얘기하기가 좀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리를 하는 목적은 저는 공부하는 목적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나 내 거력이 얼마냐 사주를 본다고 다 알고 내 인생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거력을 아는 거죠. 거력을 알면은 그 거력의 처음에는 뭐죠?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행복인데 그걸 모르고 오로지 뭐죠? 이 숫자 개념에 커야지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살아보니까 세월 흐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때 후회도 뭐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운에 대해서는 복과 수와 운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행동한다거나 어떤 일을 내가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진행하는데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제목을 로또에 당첨될 운이라고 적었는데 막상 로또 얘기는 몇 마디 안 나왔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